이것도 좀 작은 얘기인데 일본 말을 잠깐 쓰셔서 생채기가 났다 이렇게 제가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.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것인가를 두고도 당내에서도 시끌시끌합니다. 오늘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.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. 정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하고는 별개의 상이야.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100% 확신이 없으면 안 한다고. 김종인 위원장 번역을 해드리면요. 정권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. 그런데 나만 이제 총괄위원장 하는 거다. 그 사람들은 진짜 그 아주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. 그게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흥선대원 군은 누가 흥선대원 군을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.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인데.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. 전권과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해석을 달았어요. 전권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만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은 전권과 총괄위원장 같은 말 아닙니까? 중요치 않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은 하는 것이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 저게 정치 그 번역기를 돌려보면 저게 같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조금 해석을 조금 대표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본인 유리하게 했다. 그렇죠. 근데 뭐 제가 보기에 하나입니다. 권성동 비서실장이 얼마 전 그랬다잖아요. 그 정권을 달라는 말씀 없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번역기를 돌리면 이 얘기입니다. 정권을 달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정치인문 4개월 만에 그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례가 헌정 이래 없습니다. 예.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전무도 했지만 앞으로 후무도 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30-40년을 이끌어온 보수 정당에 전 메인스트림 그 교체 투쟁이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요 물줄기에 그렇죠. 투쟁이 붙었다. 그러니까 예. 누가 주류냐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 새롭게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일 수도 있고 예. 이것이 그야말로 또 어떤 물길을 새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붙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11월 20날까지 아마 선대위가 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예. 그 얘기가 저는 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때까지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가는 거고 이달 말까지 간다면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. 오늘 예측을 좀 많이 하셨어요. 한수성님. 그런데 예. 최근에 민주당에서 어린 고종 윤석열, 흥선대원군 김종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 받아쳤거든요. 윤석열 나이가 60이 넘은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다. 뭐 상황 논란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고종에 비유한 건 부적절했다. 뭐 이런 얘기입니까? 그게 이제 저 표현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제 김 위원장처럼 아니면 다른 뭐 야당 인사들처럼 저 표현이 적절하느냐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오늘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알려지지 않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. 어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뭐 기자할 때 인터뷰도 했지만은 예. 제가 김 위원장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김 위원장 스타일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뭐 수년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일지는 되게 미뤄 짐작하실 텐데 그 말씀을 했답니다. 내 인생에 공동이란 없다. 그 얘기는 모든 거는 정권을 쥐고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이 김 위원장이 허수아비 발언도 그렇고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주변을 빨리 정리해라. 정리되면 내가 간다. 어느 순간 뭐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. 예. 그렇지만은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 안 되면 안 가겠다. 비근한 예로 그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 때는 계속 했지만 정리를 못했어요. 황 대표가. 그러니까 딱 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총선에 참패했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아까 홍준표 후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홍 대표를 어떻게 예우하느냐. 2등 40%를 넘은 2등 후보를 그 볼 때 만약에 동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역할을 준다면은 아마 김 전 위원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럴 수도 있다. 보고 있습니다. 알려지진 않은 어록을 공개하셨군요. 내 인생에 공동은 없다. 예. 특별히 공개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특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한 조언도 건넸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
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.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. 임태희, 윤희숙, 금태섭 이런 분들을 추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. 나는 그런 거 추천한 적이 없어요. 소위 국민의힘에 가서 지난 10개월을 있었지만 내가 한 사람도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. 혹시 저 사람이 오면은 내가 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. 윤석열 후보 주변의 문고리 3인방이 도대체 누구길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까지 하는 겁니까?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른바 이 언론에서 이제 형님 리더십 이렇게 지금 칭하지 않습니까?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간다.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선 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, 이 중진 의원들이 그대로 선대위로 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대선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김 전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.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란 인물을 빼고 과연 그런 메시지의 힘이라든지 상황 판단,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 대선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알겠습니다. 싶고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길게 보면은 어떤 이 새로운 보수의 거듭난 보수의 비전 이런 것과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당내 신경전, 물밑 싸움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세금으로 일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왜 배우자 실장직을 맡나요?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신 분도 있고요. 예. 30분이든 3시간 조사든 추식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다. 소방당국이 현장 구급대원을 조사하고 질책한 거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또 볼까요? 아무튼 속 썩고 살겠네요. 대권 후보면 뭐하나 마음 편한 삶이 최고지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. 또 보겠습니다. 드루킹 댓글 조작은 누가 했나요? 라는 댓글 마지막 댓글도 만나볼까요? 다음에는 중국한테도 고구려 너희 망했다. 너희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시다.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 같고요.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